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 25일 남자 농구 경기 오늘 3경기 있습니다. 3경기 중에 먼저 분석 들어갈 경기는 가스공사 대 KCC입니다. 두 팀 다 지난 경기 조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양팀 다 조금 문제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문제 레벨의 격차가 좀 있다는 거. 먼저 가스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 지난 경기부터 지금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힘을. 선수들 분석 들어가기 전에 팀 자체적인 문제 밸런스부터 잡고 가야 된다는 거. 힘을 못 쓰고 있다. 이유 인적 선수들의 나이와 노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최진수라든가 라거나 그리고 김국찬까지 나이가 정말 많은 선수들로 구성되는데 이제 젊은 새싹들을 좀 키울 때가 됐습니다. 이 선수들로 끝까지 리그를 끌고 가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거. 이유 인적 라거나 선수 지난 경기 12득점 올려줬습니다. 외국인 선수입니다. 라거나 지금 국적 세탁을 한번 하긴 했지만 라거나 선수 그래도 생김새라든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외국인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국내 선수만큼 득점해주고 몸값을 외국인처럼 받아가려고 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 김국찬 선수가 지난 경기 12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김국찬 12득점. 김국찬 선수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12득점 올려주고 신승민 같은 경우 11득점, 라거나 12득점. 외국인 용병으로서 뛰는 선수보다 국산 김국찬 선수가 12득점 똑같이 점수를 올려줬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늘 노가다 박씨가 강조하는 것보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그만큼 수입차가 비싸고 힘을 내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여기에 벨랑겔 선수 지금 8득점 올려줬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라거나가 됐든 벨랑겔이 됐든 폭발하는 선수가 한두 명씩 나타나줘야 됩니다. 지난 경기 전혀 그러지 못했고 노세화로 인한 체력적 문제까지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정성우 선수 식스맨으로서 7득점, 굉장히 많은 득점입니다. 잘해줬고, 원래 정석훈 선수 같은 경우에 득점력보다는 상대를 수비로서 이렇게 덮치면서 압박하면서 상대 공격 패턴을 좀 끊어주는, 카팅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7득점해줬다. 정말 잘해준 겁니다. 가스공사 지금 계속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가스 계속 폭발하다 보면 그냥 대구 바닥이 날아가는 겁니다. 연고지 대구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팬심 떠나가고 지금 또 다시 한번 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구 오리온스 없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다시 가스공사로 부활을 했는데 가스공사마저 계속 폭발을 한다면 할 거 뻔합니다. 반면 KC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문제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도 체력 문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선수들의 노쇠화로 인한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식스맨들이 뛸만한 애들이 없습니다. 식스맨. 주전 선수 최준용이라든가 허웅이라든가 A급 선수들인데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머지 선수들이 버텨주고는 있지만 체력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웅이라든가 송교창, 현농, 장재석, 최진광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라고 하지만 계속 뛰다 보면은 걔 입에서 신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경기 허웅 선수가 15득점 그래도 이름값은 해줬습니다. 허웅 선수가 15득점. 전체적으로 팀 공격을 이끌어줬고, 그리고 장재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가스공사의 김국찬 선수랑 대조놓아 본다면 아직까지 본인이 득점을 좀 더 뽑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쇼농 선수가 조금 암울했습니다. 눈물이 상 머금겼습니다. 14득점. 보십시오. 라그나 선수가 12득점 했는데 그렇게 뭐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나이 있는 늙으신 어르신께서 12득점을 한 거고, 쇼농 선수 14득점 다소 아쉽습니다. 그만큼 KCC에서 단단한 골밑 장악력이 좋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선수인데 14득점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지난 경기 안양 정관장 상대로 패배를 했는데 아반도와 오브라이언트 이 두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KCC 같은 경우 할 말이 있는 게 뭐냐, 식스맨들이 없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막다가 지금 힘이 체력적인 부침이 있어서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나온 경기인 만큼 두 팀 다 현재 체력적으로 조금 회복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두 팀 다 현재 분위기는 살짝 처져 있고 지금 KCC 같은 경우 1위를 달리고 있다가 1위 자리를 또 빼앗겼습니다. 빠르게 탈환할 필요가 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KCC라는 대열을 한번 잡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선수들의 나이라든가
연륜이라든가 이런 차이를 봤을 때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 가스공사가 더욱더 많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경기 1위를 달리다가 자존심 스크래치가 난 KCC에게 한 표를 드리지만 이 경기 지금 가스공사에게 핸디캡 많이 줘버리면 우리는 가스공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프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핸디 오너가 기준점까지 딱딱딱 짚어서 최종 조합 픽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하시고 연락 주시면 무료로 다 같이 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남자농구 모비스 대 LG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지난 경기부터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팀플레이, 호흡도 맞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노가다 박씨도 지금 노가다 현장 가면 아침부터 얼른 몸이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야 몸에 탄력도 받고 같이 일하는 우리 인부들과 티키타카도 맞아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겁니다. 자, 먼저 모비스 같은 경우 정말 올 시즌 잘 데리고 온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승현 선수입니다. 이승현 선수. KCC에서 울며 거저 먹기로 보낸 선수입니다. 왜? 보내기 싫었는데 셀러리 캡에 묶이다 보니까 이승현 선수를 내보냈는데 그걸 냉큼 모비스가 잡아왔습니다. 모비스가 물어왔죠. 자, 지난 경기 13득점에 10리바운드. 이승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비에서 본인의 진가를 발휘하고 그리고 점프슛이 굉장히 정확하다. 점프슛이 정확해서 득점도 굉장히 잘 올려줬다. 국대 출신입니다. 국대. 그만큼 한국에서 인정받는 국산차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헤이먼즈 선수 17득점에 11리바운드 용병이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치면은 굉장히 좋은 활약, 준수한 활약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박무빈 선수 5득점 그리고 서명진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 15득점에 7리바운드를 가담을 해주면서 득점 같이 이끌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타팅 멤버로 나오는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는 선수가 국산에서 2명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 경기 놓치지 않습니다. 혼자서 뭐 날뛰고 한다 보면은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농구는 5명이 하는 거고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농구는 팀 플레이가 적합한 운동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정원준 선수까지 8득점을 못했습니다. 자, 지난 경기 힘든 상대를 만나가지고 지고 있던 경기를 냉큼 뒤집어 버렸습니다. 석점슛이 굉장히 잘 터졌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석점슛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석점슛을 들어갈 확률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선수들 본인이 할 수 있는 맹점에서 좀 더 열심히 뛰어줄 필요가 있고 지난 경기 이승현과 서명진, 정원준까지 전체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운영을 잘했다는 거 1쿼터, 2쿼터, 3쿼터 지어도 4쿼터에 학살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만큼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도 잘 유지가 되었고 4쿼터에 확실한 마무리를 해줬다는 거. 자, 반면 L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전년도의 모습을 드디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공격의 루트에서 타마요 선수가 잘 이끌어줬습니다. 지난 경기 24득점에 8리바운드. 자, 타마요 의존도가 좀 크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LG에게 늘 바라는 거는 유기상이라든가 정인덕 그리고 양준석 스타팅으로 나오는 선수들 중에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는 선수가 한 명만 나왔어도 참 그래도 조합이 좋습니다. 왜? 나머지 득점은 마레이가 골 밑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기 때문에 마레이 선수 지난 경기 16득점에 12리바운드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자,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선수가 2명이 나왔는데 타마요 선수가 혼자 24득점 독식. 이거 타마요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치마요 김치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타마요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무리하게 뛰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빠지면 어느 순간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왜? 외국인 용병입니다. 외국인. 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한국 음식 계속 먹다 뛰다 컨디션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가 모른다.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타마요한테 너무 집중돼 있다. 타마요 선수가 개인 기량이 좋아서 득점을 많이 올려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타마요 선수 조금 본인의 무게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유기상이라든가 양준석, 정인덕 선수 분발해야 됩니다. 유기상 선수 지난 경기 5득점, 양준석 선수 4득점, 정인덕 선수 4득점.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예. 국내 선수들이 뭐 하는 겁니까? 병풍수가 나왔으니까 병풍 이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좀 더 타마요라든가 마레이 선수들에게 힘든 점, 체력적인 부분을 본인들이 좀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칼도 혼자서 맞으면 뒤집니다. 혼자서 맞으면 뒤집니다. 나눠서 우리 식구들끼리 한 방 나눠서 맞으면은 살 수가 있는데 응급실에 가도 살 수가 있는데 혼자서 칼 5방 맞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 선수들이 본인이 하는 역할과 체력적 부담을 같이 나눠서 져야 된다는 거. 하지만 또 한 번 칭찬해 줄 선수 있죠. 고차민 허일영 선수입니다. 허일영 같은 경우는 지금 식스맨. 자, 혼자서 뭐 24분, 30분 이렇게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식스맨. 잠깐 나와서 10분, 길면 15분
이렇게 활약하면서 지난 경기 6득점에 리바운드 1개. 자, 허일영 선수 굉장히 고참 대열인데 이러한 고참이 식스맨으로 나와서 6득점이었다. 스타팅 멤버로 나섰던 선수들보다 득점을 더 많이 줬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참이 나와서 이렇게 득점을 내줬다. 그럼 파이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허일영 선수 굉장히 늙었지만 좋은 활약을 이어줬다는 거. 나머지 LG 같은 경우 타마유왕 마레이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적임덕, 양준사, 유기사 너희들도 프로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 의존도가 한쪽에 빈중되어 있는 LG고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선수들이 개인 기량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타마유라든가 마레이 선수 개인 기량이 그만큼 좋다는 거고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미치는 활약을 또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선수 네임밸류로 따져봤을 때는 LG가 좀 더 전술적이라든가 강력한 개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들이 있기에 일반승 LG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뭐다? 모비스도 지난 경기 서울 삼성 때려잡으면서 분위기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기는 뭐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핸디 오로버 기준점까지 잡아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금일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보이시죠? 아래 하단 요게 눌러가지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 정보 공유방까지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너가다 박씨 믿고 다 같이 가자! 감사합니다. 25일 남자 농구 경기 삼성 대 D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흥미진진한 포인트입니다. 두 팀 간의 맞대결도 재밌겠지만 앙숙 간의 대결 이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유인즉 삼성에는 이관희 선수가 있고 DB에는 이정현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 엑소입니다. 거의 무서울 정도로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두 구단 간에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빨을 드러내고 주먹질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정말 재미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삼성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아쉽게 모비스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니콜슨 선수가 21득점을 올려줬고 이관희 선수가 12득점, 전체적으로 3점슛도 잘 들어갔고 1쿼터, 2쿼터, 3쿼터 내리 따냈습니다. 하지만 4쿼터, 중요한 4쿼터의 체력적 문제가 드러내면서 팀은 패배하고 말았던 거. 1쿼터, 2쿼터, 3쿼터 잘 이기면 뭐합니까? 4쿼터에 크게 내줘버리면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대성불패. 이대성 선수도 올 시즌 돌아와가지고 11득점에 4리바운드를 건져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선수들은 좋은 활약을 했어요. 특히나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1, 2, 3, 3명이나 있었는데 구탕 선수 지난 경기 0점. 이게 프로 맞습니까?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는데 0득점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구탕 선수 외국인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좀 더 힘을 내서 기아 넣고 달려줘야 된다는 거. 구탕 선수 분발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조금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는 거. 오늘 경기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으쌰 극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DB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DB 지난 경기 알바노 선수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30득점에 6리바운드. 자, 이 선수가 팀을 그냥 먹여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수입차면 이 정도는 달려줘야 됩니다. 혼자 30득점 카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반면 앨런스 선수도 19득점에 10리바운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앨런스 선수가 맨날 통나무처럼 서 있었는데 오랜만에 좋은 활약을 해줬고, 여기에 박인홍 선수 15득점에 4리바운드, 15득점에 4리바운드. 국내 선수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활약을 잘해줬다는 거. 자, 알바노가 날라주고 앨런스가 밑을 지켜주고 박인웅이 쏘아준다. 이거 얼마나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까? 여기에 무엇보다 김보배 선수 무득점, 강상재 선수 2득점, 구탕 선수 무득점. 늘 얘기하지만 선수 프로입니다. 들어왔으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는데 무득점, 2득점 이거는 그냥 노가다 박씨가 가서 노가다 한탕 뛰고 들어가서 던져도 들어갈 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스맨으로 들어온 이정현 선수가 7득점을 해줬습니다. 7득점. 자, 메인 선수들, 주전으로 나간 선수들이 절대 식스맨들이 6득점이 7득점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정말 힘이 샘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 주전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미치는 선수들이 한두 세 명 나온다는 건 나쁘지 않은 징조라는 거. 두 팀 다 현재
득점력에 있어서 탄력은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력 있게 끌어올려서 가지고 갈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일단 알바노 선수가 좀 관건인 게 혼자 30득점씩 몰아넣어주다가 알바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DB 보험사, DB 보험이죠, 보험. DB 보험은 그냥 나락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30득점 하던 친구가 10득점 해봐요. 20득점 증발입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 동부로서는 알바노 선수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시키기 너무 힘들 겁니다. 분명 나머지 선수들 같이 짐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 자, 삼성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니콜슨과 이대성, 이관희에게 너무 의존할 필요 없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분발해서 살아나줄 필요가 있다는 거. 0득점, 무득점 이런 사람들이 바깥만 해줘도 충분히 선수들 체력적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 DB의 일반승을 추천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삼성 역시나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꼴찌는 될 수가 없다. 삼성 역시나 이를 갈고 나온 시즌인 만큼 이 경기 핸디 언어바까지도 보고 가야 된다는 거 아래 하단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정보 공유방에서부터 조합비까지 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파이팅해서 소아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